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스타와 네이버 카페로 예고 드린 것처럼 제가 5분 지각을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오늘 주제는 네, 네, 어젯밤에 하고 또 아침에 오늘 주제는 연산입니다. 일주일간 연산 학습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이 시간은 매달 한 번 정도 주제를 정하고 어머님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젯밤 한 내용은 제가 저장이 이제 휴대폰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까지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유튜브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치맘 인스타에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연산입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상담 내용 이런 부분으로 오늘 방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긴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좀 삐뚤어져서 보이네요. 네. 그래도 삐뚤어져서 보이긴 하는데 빨간색으로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6세 아이예요. 6세 아이고요. 연산은 매일 꾸준히라고 들으셨고 어머니께서 근데 아이가 재미없어서 하기 싫어한대요. 사고력 교재는 본인이 찾아서 재미있게 하는 편이고요. 수학 관련 책도 잘 보나봐요. 보면서 곱셈, 나눗셈, 분수 이런 개념까지 알아보는 걸 보면 수학적인 머리가 있나 싶어요. 아이가 보기에 연산을 꾸준히 연습시켜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연산을 꾸준히 연습시켜야 하는 이유. 지금은 어른 편이니까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고 학교 가서 습관 들이면 될지 습관화하는 게 좋을지 선택의 문제네요.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은 6세 아이예요. 6세 아이고 수학적인 호기심이 있는 아이로 보이고 기본적인 생각하는 힘도 좀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6살 아이 중에. 그래서 책을 찾아서 보는 것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연산을 너무너무 지루해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은 왜 꾸준히 하자고 하고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정도를 2학년 정도까지 2학년과 3학년 이후 2학년까지와 3학년 이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구분을 하는 이유는 3학년부터는 큰 수의 계산이 들어가요. 특히 4학년 쪽부터 3학년부터는 큰 수의 연산이 들어가고 2학년까지는 수가 크진 않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그 다음에 3학년 넘어가면서 나누기까지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3학년 중까지 한 자리에 대해서 덧셈은 두 자리까지 3학년 되면서 덧셈은 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이 수의 범위에서는 수학적 머리가 좀 있는 아이들은 속도에 의한 불편함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학적 머리가 좀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수준에서의 연산에 대해서 속도나 정확성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는 아이라고 하면 3학년, 4학년 이렇게 넘어가는 큰 수가 나오고 교과 공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양적으로나 깊이나 더해지는 것이 같이 아울러지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고 학습량이 많아지고 수도 커지고 속도도 좀 있어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요런 단계인 3, 4학년 단계 이전에는 사실은 아이가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다라고 하면 연산을 시키시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반대로 어린아이 또는 이제 2학년까지 해서 연산이 어떤 아이는 필요하느냐 하면 좋으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연산이 그때까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연산을 하는 게 좋으냐? 수감이 좀 떨어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좀 오래 쓰는 학생이라든가 아무리 봐도 얘는 연습이 좀 있어야 연산에 대한 속력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체득할 수 있게 연습으로 이걸 이제 잘할 수 있게 말하자면 그렇게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대비적으로 보면 저는 큰아이가 아들이고 둘째 아이가 딸인데요. 큰아이는 수학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고 사고력 교재들 그냥 사다가 이렇게 몇 번 보여주면 자기가 찾아가지고 풀고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루한 반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연산을 시킬 생각도 없었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이는 수학적인 호기심이나 수학적인 머리가 첫째 아이와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원리셈을 꾸준히 시켰습니다. 물론 그 꾸준히가 한 3학년 내외까지는 꾸준히가 되고 아이가 이제 크면서 좀 지루해하고 이렇게 잘 못 챙기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학원 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반을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하라는 숙제 위주로 하고 연산은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 2학년 수준까지는 저희 작은 아이는 좀 꾸준히 원리셈을 시키려고 했어요. 집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 2학년은 수학은 연산이 다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연산이 편해야 학교에서 하는 수학 정도의 수준은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학교 들어가는 준비할 때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한글, 연산 요거거든요. 한글하고 연산만 좀 떼어놔도 학교 생활이 편안합니다. 학습적으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물론 뭐 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가 좀 편하게 학습적으로 엄마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 한글, 연산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 사고력 교재도 하고 다른 교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학생이다 하면 원리셈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연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수학적인 감이 좀 부족한 아이를 한자리 연산을 좀 시킬 필요는 있는 게 그 한자리 연산이 사실 연산을 하다 보면 연산에 어떤 데에서 실수가 나오냐 곱하기 나누기에서 실수 안 나옵니다.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누기 계산에서 실수가 나오죠. 근데 뭘 틀렸나 살펴보면 큰 자리 곱하기 나누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거나 받아올림 하거나 이런 걸 틀리지 사실 아이가 곱하기나 나누기 자체를 틀리진 않아요. 그 과정에 있는 더하기 빼기를 틀려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중요하긴 해요. 사칙연산 중에 서로 보면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연습이라는 부분에서는 더하기 빼기를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뒤에 좀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저희 큰아이는 끝까지 연산을 안 했냐? 그렇진 않고요. 4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 이런 부분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뭐 학원 다니면서 선행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연산을 좀 시켰었죠.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인데 연산 엄청 잘해요. 그때 잠깐 했는데도 지금 중학교 수학할 때 제가 봐줄 때 보면 공부를 꾸준히 하니까 이 감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서 계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수학 이렇게 봐줄 때 같이 풀면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은 꾸준한 연습으로 저희 4학년 아이는 저희 둘째 아이는 원리셈을 꾸준히 시켰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어려움을 겪을 때 포인트 학습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원리셈을 시키진 않았고 원리셈은 원리를 익히면서 천천히인데 큰아이는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원리를 이용해서 연산하려고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리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저귀 계산법 시켰어요. 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은 그때 4학년 때 잠깐 시켰었고 몇 번 약한 부분만 좀 연습하라고. 지금은 중학교 공부를 꾸준히 하니까 이 계산하는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거든요. 중등수학도 사실은. 그래서 계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이상에서는 연산을 기본기를 만들어줘야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저희 큰아이는 불편함을 겪었던 케이스예요. 너무 또 안 해서. 그래서 기본기를 만들면 심화를 하거나 할 때 연산을 잘하면 이렇게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어릴 때는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수학적인 호기심이 많은 반면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고를 끌잖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산을 꾸준히 접하게 하는데 연산 학습지가 아니라 연산 과정을 다양한 책의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구분해서 접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분들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관련된 부분은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일주일간 아이들에 대한 상세하게 먼저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는 부분을 할애해서 질문을 따로 답변해 드릴게요. 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수의 계산은 누구나 연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원을 다니던가 공부를 나중에 좀 양적으로 많이 할 것 같으면 연산 기본을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학습이 진행이 원활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2학년까지의 연산은 난이도가 있거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연산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퀴즈 원리셈 같은 걸 만들었냐? 어린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본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수를 다루는 거고 그 수를 다루는 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선택하기 쉬운 게 수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반복한다라는 느낌보다 원리셈은 연산이라는 것을 그 나이대에 맞게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여 만든 게 퀴즈 원리셈이고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단계까지 한 자리 연산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다. 그러면 연산학습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른 것들 두루 하면서 연산을 하지 않아도 수계산 정도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1 학생이에요. 초1이고요. 반대예요. 조금 전 학생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사고력은 너무 어려워해서 연산만 하는 중이에요. 11 빼기 6 같은 초1 2학기 연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 자기 학기에 맞는 거고 속도는 느려요. 3초에 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은 한 자리 덧셈 뺄셈인데 근데 평균 17초 정도 나와요. 어머니께서 측정해 보셨나봐요. 받아 올림 내림 개념 이해하고 있고 원리생 초1에 뺄셈 구구편 하는 중인데 동시에 초2 같은 받아 올림 개념을 알려주니 이해하고 정확하게 풀어요. 시간은 느린데
그 다음에 곱셈도 9구단도 2, 3, 4, 5단 정도는 아이가 이렇게 툭 치면 나올 정도는 아닌데 차근차근 하는 거는 가능하고 띄어세기 뭐 이해하고 있고. 네, 동시에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초이 수학이랑. 동시에 나가야 할까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느린데 굳이 동시에 나가야 할지 차근차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느리지만 사고력을 어려워해요. 네, 사고력을 어려워하면 이런 사고력은 단계를 낮춰가지고 접근을 하시고요. 동시에 나가시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곱셈 9구단을 외우고 이런 부분은 수학적인 부분하고 사실 별로 상관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암기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건너 띄어세기를 이해하고 나서 꾸준히 하면서 이제 외우는 부분이라서. 근데 1학년 때 어제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었는데 곱셈이 주제였거든요. 제가 곱셈 말씀드리면서 곱셈 9구는 언제 외우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외우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외우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그전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학습지나 학습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 그러면 하면 되고요. 먼저 외우면 되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덧셈의 형태로 계산해서 곱셈을 해결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교육들을 해왔고요. 9구단 지금 못해도 되니까 덧셈의 원리로 곱하기 계산해서 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고, 실제로 똑똑한 아이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나중엔 더 득이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외워서 사용하기보다는 띄어세기를 빨리 하고 불씩 모아서 하고 이렇게 수를 어떻게든 아이들이 덧셈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곱셈 원리를 이용하면서 덧셈을 뭐 6 곱하기 6이다 그러면 둘도 하고 둘도 하고 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수를 이렇게 덧셈으로도 다양하게 해보게 하는 게 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제 생각에는 너무 욕심내시고 2학년 것도 하네, 그럼 2학년 것도 같이 할까?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걸 재밌어 할 수도 있고, 재밌어 한다면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재밌어 하는 쪽으로 칭찬해주고 그쪽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건 저는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하지만 학습 자체로 보면 그냥 차근차근 해야, 특히 이제 원리생 같은 연산학습지는 앞에 받아올림 관계, 받아내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형태가 있고, 그게 예비학습으로서 2학년 넘어가면 두 자리 학습에서 앞에서 했던 10을 만드는 연산이 이런 의미였구나, 두 자리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구나, 이런 개념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차례대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권장을 하고, 처음엔 좀 느릴지 몰라도 꾸준히 하면 속도는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사고력 학습지 이런 부분을 어려워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 그 연산을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사고력 학습지를 좀 낮춰서 애가 생각을 좀 즐길 수 있는, 어려우면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재밌게 퍼즐처럼 풀 수 있는 수학, 이렇게 하면서 수학적인 흥미를 좀 만들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산 자체로만 말씀드리면 아이가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건너뛰시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나이대들이 6, 7, 8, 뭐 이 정도 아이들이, 아이들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퀴즈 원리생 7, 8세부터 했고요. 잘 풀어왔어요. 요즘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초이 3권 3주차, 4주차는 세수의 계산. 여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이 과정에는
식이 2번 들어가는 2번 계산하는 수가 3개, 수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아이가 풀이 과정 없이 문제를 푸는데 답이 거의 다 맞는데요. 어허, 똘똘한 친구군요. 네, 똘똘한 친구예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한테 물어보는데 설명을 잘 못한대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요구해도 그 표현을 아이가 잘 정확하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원리셈에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수의 계산을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먼저 하고 뭐 이런 계산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보기에는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아이가 거의 다 맞는데요. 그래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이가 쭈뼛쭈뼛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이 맞다고 아는 건 아닌데 고민스러워서 문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원래라고 하면 과정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표현하게 하고 선생님이나 엄마가 개입을 해주는 게 보통은 좋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 알아도?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래 그 방법 좋은 거야 칭찬하고 얘가 우리 아이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구나 체크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을 두고 아이의 학습을 이끌어가는 부모로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되게 예민하고 똑똑한 아이들도 어릴 때 설명하라고 하면 자기의 방식이 참 설명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거의 다 맞다고 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은 아이가 자기가 체득되는 방법들이 서술을 하거나 서술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초등학교 때는 서술을 하거나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는 그야말로 어려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의 서술형 문제에 별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이 말로 되어 있는 걸 말로 아이들이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 때예요. 힘든 나이예요. 그래서 이게 내 머릿속에 계산된 과정을 하다못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기억나는 게 15 빼기 8인가? 15 빼기 8인가를 물었는데 아이가 답은 금방 얘기하는데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답을 못 하더라고요.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추측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했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였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나오고 자기만의 논리가 이렇게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 하고 넘어가도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책의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거나 뒤에 거를 모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어쨌든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이한테 묻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고 수업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학생들한테 그리고 교과서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물어보는 부모님은 좋아요. 다만 이런 설명은 드리죠.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물었는데 아이가 짜증내고 그만 좀 물어봐 이런 아이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잘 물어보기 위해서 아이하고 학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만들어지고 있으시다면 같이 탐구하듯이 아이에게 물어보고 엄마 의견을 얘기하고 아이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과정은 되게 훌륭한 수학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물었을 때 아이가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원래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기 머리로 정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책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 1학년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진 않네요. 2학년 학생일 수도 있고 1학년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네, 아이도 답답할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를 권유하고 표현해보도록 하는 정도에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려서. 자, 8세 남아예요. 8세 남아고요. 수학은 반복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하고 있었어요. 현재 8세인데 4학년 연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동시에 3학년 연산은 반복을 하고 있어요. 복습. 빨강 연산하고 기적의 계산법까지. 엄청나네요. 원리생 한 다음에 최상위 연산하고 응용 연산까지. 정말 엄청나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대단하시고, 아이도 대단한 것 같고요. 아래로 이제 설명이 쭉 있고요. 넘어가서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요즘에 고민이 좀 있으시대요. 너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3자리 나누기 2자리 하면서 아이가 극도로 싫어했었대요. 한 고비를 넘겼어요. 수감이 없는 아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파악했나 싶기도 하고 반복이 맞지 않는 아이인가 싶기도 하고 새로운 거 배울 때는 흥미로워한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 뒤에 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런 아이가 연산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행 연산을 중단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복습을 줄여야 하는 걸까요? 다른 영역들도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교과, 사고력, 문장제, 도형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3학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1학년 아이라고 했었죠? 다시 8세 아이예요. 자, 엄청나죠? 어머니께서 다른 학습도 시키고 있고 연산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초등학교 4학년 연산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은 복습도 시키고 있고 연산 학습지를 조금 전에 5권 정도 이름이 언급됐어요. 원리로 시작해서 원리셈으로 시작하고 사고력하는 응용연산도 나왔었고 완전 트레이닝하는 기적의 계산법도 나왔었고 그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빨간 연산도 나왔었고 그쵸, 대단하죠. 여기에 아이가 즐겁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즐겁게 하는 방법은 학습을 확 줄여주시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답이 너무 뻔하죠. 선행연산을 중단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빠르게 나가셨어요. 복습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연산은 기본을 만들어 주는 거지 연산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영어 많이 접하고 독서하는 쪽에서 많은 시간 투자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댓글 올려주시는 반응만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셔도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좀 지나쳐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가 지나치냐면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지나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연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비라고 표현하셨고 아이가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인가 안 맞는 아이인가 하셨지만 반복이 안 맞고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과한 요구를 받고 있는 아이라고 보여요. 이 정도 할 따라오는 아이라면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는 아이고 연산 비중을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지금 교과를 3학년과 하고 있으면 4학년 연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연산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다른 학습이 3학년 전반을 가고 있다면 연산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학습 로드맵에서는 8세아이기 때문에 어머니 목표도 있으실 거고 아이가 따라가면서 교과도 3학년 거를 하고 있고 뭐 사고력이며 전반적으로 3학년 거까지 리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연산을 4학년에 3학년 연산 복습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연산이 굳이 복습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과하면서 또 복습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한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복습이라고 하는 연산은. 네, 그래서 앞서서 이 전반적인 교과를 이끄는 로드맵 상에서 학습 로드맵을 짤 때 이끌어주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학습으로서의 연산이 4학년 나가는 건 뭐 3학년이 기준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 투자를 연산에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거 할 때 즐거워하고 하는 아이라고 하면 더 다양한 문제집을 하는데 더 투자를 하시고 차라리 3학년까지 갔다라고 하면 최고 심화 문제집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하거나 이런 식 방향으로 좀 충분히 이제 빨라졌으니까 심화에 심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의 시간 투자를 더 수학 쪽에서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네. 아이가 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조금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습 계획이. 자, 다음 아이예요. 6세 아이예요. 원리셈으로 초1 세수의 덧셈 뺄셈인 것 같아요. 세 자릿수가 아니라 세수일 것 같아요. 덧셈은 정확하고 빠른데 뺄셈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덧셈은 잘하니까 8에다 어떤 수를 더해야 15가 될까라고 거꾸로 지도해도 될까요? 덧셈은 잘하니까. 원래 뺄셈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가요? 네, 뺄셈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 연산을 가르쳐 보면 수가 커지면서 수 커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원리로 수가 커지기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여기 잘했는데 수만 조금 크게 했는데 왜 못하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수가 조금만 커져도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덧셈보다 뺄셈을 많이 어려워해요. 연산학습지를 설계를 할 때, 기획을 할 때 심지어 이제 그 학원 쪽에 선생님들의 의견들 중에 뺄셈의 비중을 덧셈보다 좀 높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즉 현장에서도 덧셈을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보다 뺄셈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고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뺄셈이 아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수도 나중에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뺄셈이 왜 더 어렵냐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도 50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한 20의 수를 세어보시고요. 똑바로 한 20개 세어보시고 거꾸로 한번 세어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한지. 50, 51, 52, 53, 54, 55, 56 이렇게 하는 게 편한지 50, 49, 48, 47, 46, 45 저도 헷갈리는데 45, 44, 43, 42, 41 정신 차리고 해야 되네요. 네. 뺄셈을 더 쉬워하는 아이가 있다고요? 그거는 정말로 더 쉽다기보다 논리적으로 뺄셈을 잘 이해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네.
저장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비교하면 뺄셈 쪽이 더 어려운 게 사실이고, 만약에 뺄셈을 유독 힘들어 했다라고 하면 뺄셈 쪽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양을 그 학습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겠죠. 만약에 원리셈 같으면 뭐 보충 프린트 같은 게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프린트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단순 연습할 수 있는 학습지에서 그 부분만 구매를 해서 연습하고 넘어가거나 해도 됩니다. 근데 초1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초1의 연산 과정이라고 하면 아직은 초1이면 지금 원리셈에서는 또 뺄셈의 한 자리로는 말미라서 조금 더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시거나, 어떤 부분까지냐면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한 2권 정도, 1, 2권 있는까지 두 자리 연산하는 것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한 다음에, 그래도 뺄셈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뺄셈 자체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뺄셈을 어려워하는 건 보통의 아이들이 다 그렇다. 네, 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9세 아이예요. 9세 아이고, 실수도 없는데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도 계산이 너무 느리대요. 아이가 시간 맞춰서 푸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긴장돼서 힘들대요. 모든 시험이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 정도도 못 넘겼으면 어떡하나,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9세 아이네요. 9세 아이면 2학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적응되어 갈 나이긴 한데 아직도 시간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뭐 꾸준히 접할 수 있게 연산학습지를 해주는 거죠. 제가 200명, 300명 모여있는 강연회장에서 강의도 해봤었고, 지금도 어디에 이제 강의 초대받아서 가서 하면, 학교에서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그 학교의 어머니회에서 초대를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강당에 모여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거나 대강당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긴장이 안 되거든요. 왜 긴장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래를 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얻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연을 할 때 이제 뭐 반주를 하든, 저희가 기타를 맡았었는데 기타 반주를 하든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든 간에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을 때는 전혀 긴장이 되지 않고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 저 뒤편에 이 연습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스스로에게 드는 순간,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여기 겨드랑이 공연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여기 식은땀이 뒤에가 다 젖어요. 이렇게 땀이 되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 긴장감을 이기지를 못해서 정말 제가 긴장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실수도 더 많아지고, 이게 연습이 부족해서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연습이 부족한 만큼 더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준비와 평소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에서도 제가 첫 번째 강연에 했던 게 부산의 백스콘가요? 거기에 한 150분인가 200분인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했었어요. 평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소마에 있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그 전날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연습장에 계속 시나리오를 짜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들을 즐겁게 하면서
재밌는 그러니까 즐겁게 하면서 이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강의 내용 그 1시간 준비한 내용을 계속 써보고 지우고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바꾸고 그리고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꿈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거든요. 집착이 상당해요. 뭐를 준비할 때나 꽂혀있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취미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연의 준비가 거의 밤을 샜습니다. 네.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연습장에 이런 얘기 꼭 해야 되겠어, 요 사이에 이런 얘기 넣어야 되겠어 한 다음에 그 순서를 이런 순서로 이런 얘기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근데 그 첫 강연의 그 강연이 너무너무 잘 됐었고 평도 굉장히 좋았고 어머님들도 되게 즐거워하셨고 내용에 대한 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준비를 그만큼 했으니까. 네. 첫 강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긴장됐지만 내가 준비한 내용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한 30초 이후에는 그 강연의 이 무대 위에서 좀 강연을 즐길 수가 있었던 강연회였죠. 그 다음부터 강연회도 그때 경험과 대학교 다닐 때 공연을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준비만 잘 되면 얼마든지 이 관객을 압도하면서 강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런 시험에 적응은 결국은 연습입니다. 연습. 그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아이한테 시험을 잘 대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연습이에요. 또는 조금 더라고 하면 시간을 재어서 그 긴장감을 미리 좀 체험해보는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정도? 네, 그 정도가 마지막 과정이겠죠.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연습이 돼서 아이가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뭐 잘하고 평소에 많이 한 거니까 라고 긴장을 조금 처음에는 시작할 땐 긴장될 수 있어요. 긴장을 빨리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습만이 가장 바람직한 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것도 그게 정답이에요. 얘는 감히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연산 지겨워하는 8세예요. 8세 여자아이예요.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지 8세 아이들 너무 지겨워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산은 누구나 지겨워하고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엄마가 꾸준하게 시키고 아이한테도 최소한의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뭐 하루에 10분씩만 딱 집중해서 하자든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이틀 3일이라도 좀 줄여서 이렇게 딱 집중해서 10분 20분을 하자든가 그렇게 해주셔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큰아이는 너무 싫어해서 아예 안 시켰었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딱 꺼내서 했었고, 그 약한 부분을. 그 다음에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성향도 좀 달라요. 작은아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챙겨주면 좀 하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저희 작은아이도 연산학습을 누가 즐거워해요? 원리쌤 엄청 싫어해요. 저희 작은아이도 아빠가 만든 책인데도 원리쌤 엄청 싫어해요. 너무 반복돼서 싫대요. 그거는 정말 소수계산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 너무 싫대요. 힘들대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리쌤이 그나마 연산교재 중에 하기 나은 교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습관 만들어주기 외에는 큰 방법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떤 부모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옛날 방식,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방식으로 약속된 거 하면 용돈 100원 주고 뭐 이런 거 쓰는 제 지인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가는 방법 밖에는, 그 외에 당근과 채찍을 쓰기 싫다면
분명한 약속으로 최소한 요만큼은 약속을 지켜줘.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사실 이 부분에는 제가 그 이상의 뾰족하게 정답으로 이렇게 딱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 정도입니다. 네. 9살 아이예요. 손가락을 이용해요.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건가요? 암산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에요. 9살이면 2학년인데 그죠? 연산 문제지만 풀려서 되는 걸까요? 하셨어요. 아이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일 수도 있는 부분은 이게 편하니까, 확인하면 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해서 체득하는 과정으로 보다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발전이 좀 더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리셈은 방법적으로 세로셈만 연습하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 어머니 말씀처럼 이런 경우에 세로셈으로 적어서 해 라고 기계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의 바람은 이 정도는 머리로 암산해도 되는데 암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모르는 것 같진 않고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불안하니까 쉽게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 써주시는 것처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손가락 갖고로 하는 게 더 귀찮고,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교구 가지고 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풀고 넘어가요 선생님. 그거 뻔하다는 거죠. 그거 뭐 귀찮게, 이런 아이들 제가 봤거든요. 3학년, 4학년, 5학년 요 사이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교구 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 줄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요 선생님. 문제만 풀어요. 문제나 풀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긴장하는 아이와 비슷한 형태. 그래서 연습 이외에는, 그리고 이제 좀 당장은 안 고쳐져도 이 꾸준함이 아이가 나아질 거다라는 건 사실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연산을 전혀 하지 않아도 교과적인 학습만으로도 자연 반복되면서 생기는 자신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 연산학습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이 초등학생들을 처음 가르칠 때, 저도 어릴 때 이만큼씩 학습지 막 쌓아서 버리고 이렇게 어릴 때는 정말 성실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은 잘 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저의 경험에 빗대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왜? 연산 어차피 교과에서 다 배우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들 쉬워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있었던 뺄셈 어렵게 느끼잖아요. 한 2년 지나봐요. 어렵게 안 느껴요. 그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는 걱정되고 아이는 힘들어하고. 근데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연습의 양에 따라서 그 시기가 빨리 오느냐 더디게 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빨리 느리게 이런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아이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과 기다림만이 사실은, 만약에 더 당기고 싶으면 연습량을 더 늘려야 되고, 앞에 보셨잖아요. 앞에 질문들 중에 엄청난 연산학습지를 5종이나 하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선행을 3년씩이나 하고 있는 아이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부모님에 따라 다르지만 지나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아이에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 근데 그렇다고 더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 하면 나아질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것을 꾸준하게 지키기만 해도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나아져요.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산은 오늘 전반에서 꾸준한 연습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 뭐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머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려워하는 걸 덮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어느 순간 이걸 언제 이해하고 있었지? 그때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원리세미학습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는 거 위주로 이해하는 거 위주로 적어도 이해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물론 이제 뭐 유난히 힘들어하는 단원이나 책도 있죠. 원리셈도 특별한 몇 권이 있죠. 실전으로 가는 심화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어려울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덮어두고 시간에 맡기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식 교육은 그렇게 하고요.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학원 교육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균질된 교육에서 덮었다가 다시 꺼내기가 아이 한 명에 맞추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학원에 보냈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하고 잘하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시는 거죠. 전문가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스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을 줄 거다 하고 꾸준함에 의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질문도 다 됐는데요. 앞에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12시 10분에 미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손님이 있으셔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 그 댓글로 해주셨던 질문은 오늘만은 인스타나 네이버 카페 등에 이제 연산 주제, 연산이 아니더라도 한번 적어주시면 상세하게 오늘 시간을 내서 댓글을 한번 쭉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질문들이 이렇게 좀 많으셨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꽉 채워서 이렇게 방송이 마치게 됐네요. 그래서 요 질문만 답을 할까요? 딱 하나만 할게요. 연산을 한 학기에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꾸준히 10분씩 해도 10분, 20분씩 해도 1년 중이면 한 4-5달은 남을 거예요. 그러면 교과의 선행을 챙긴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3-4달을 4-5달을 쉬고 차라리 다른 쪽에다 더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10분, 20분이니까 그 10분, 20분을 이 10분, 20분을 연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힘은 또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연산 이런 쪽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쉬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늘은 쉴 수도 있죠. 근데 수학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연산을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나와 있는 것들을 하면서 또 감이 이어지는 거죠. 수학을 적자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쉬면 안 돼요. 수학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이제 강남권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방학 때마다 한 2달 정도씩 아이를 해외에 데리고 나가는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3학년 정도부터 방학 때마다 2달,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2달을 이렇게 해외 연수를 이제 어머니도 쉬실 겸 데리고 나가시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아이가 정말 평범한 아이로 바뀌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2년 동안, 2달 동안 하는데 1년 중에 4개월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 3분의 1 기간 동안 아이는 가서 영어만 하고 오는 거예요. 교과 숙제 정도 가서 하겠죠. 근데 제대로 하겠어요? 거의 놀러 갔었어요, 걔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2달 동안 감 떨어져서 오고 2달 동안 감 떨어져서 오고 하니까 2년 만에 완전 평범한 아이로 바뀌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다른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벌어지는 그 반 안에서 평가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비교가 돼서 그렇기도 한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수학은 감각을 이어가는 싸움이긴 해요. 하지만 연산이 쉰다라는 부분이 수학을 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수학을 쉬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수학 학습을 통해서 그 감은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연산을 왜 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연산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건 감각을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야 속도도 빠르고 마치 외워진 것처럼 아이가 연산을 하게 되죠. 정확도도 있고 스스로에게 의심이 없이 연산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산 학습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다른 학습을 통해서 연습될 수 있다면 연산 학습 자체는 중간에 한 2, 3개월 텀을 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상은 별도로 저장해서 가능하면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제 정해서 다음 달 말에 또 한번 매달 말, 다음 달 말, 그 다음 달 말 이렇게 주제별로 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